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4월 10일 수요일 신문사설 비평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반칙, 원칙 이런 내용과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주식 반칙, 헌법재판관 선택한 대통령, 특권 반칙 끝내야 한다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한 건설사 주식을 자신과 남편 명의로 13억 원대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그 회사 재판을 직접 맡은 적도 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는 이미선 35억대 주식 보유 관련 의혹 철저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투기한 것이 사실이라면 당연히 지명 철회해야 합니다. 아니면 본인이 사퇴해야죠. 오히려 수사 의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법과 정조차 이 물신주의에 빠져서 호적되는 사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5대 원칙, 7대 원칙 다 무너졌죠. 이 특권과 반칙은 안 된다라고 이번에 장관 임명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했지만 특권과 반칙을 일삼은 자들이 지금 장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한때는 원칙을 포기하면은 자기는 정치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해명하든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장관 인사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사리에 맞는 말 하면 자리 보존 어려운 문재인 내각 이런 제목의 사설에서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이 북한이 주장하는 비핵화와 우리가 목표라는 비핵화는 차이가 있다. 이렇게 입장을 밝힌 바가 있는데 이것이 아마 이 소신 있는 발언을 한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이 대북 간 남북 관계를 고려했을 때 장관을 교체하지 않았는가라고는 이제 뉘앙스로 이 사설은 쓰고 있습니다. 이 사퇴한 바뀐 전 통일부 장관 이야기를 하면서 새로 임명된 통일부 장관의 대북 정책이나 노선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것이죠. 정책이나 노선은 장관에게 달려있다기보다는 집권 세력 전체의 문제죠. 그 집권 세력의 정체성에 관한 문제이고 특히 그 내에서 이러저러한 의견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대통령 중심제하에서 대통령의 결단으로 이것이 최종적으로 정리되는데 대통령 생각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기업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포퓰리즘 총대면 공기업들 2년 만에 12조 원 까먹었다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탈원전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처럼 큰 비용이 드는 무리한 정책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네요. 비용이 많이 든다고 지상의 원전을 계속 가동할 수는 없는 것이죠. 이 차별과 위험에 내몰리는 비정규직을 또 계속 유지하거나 늘려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는 이 잘못된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는 사회적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럼 다만 이 비용을 누가 어떻게 부담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는 것이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이 조세 정책이죠. 분배 정책인 겁니다. 이 정책을 소위 고양이 목에 누가 방구를 딸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여전히 문재인 정부에서도 자신의 공약과 달리 말은 번지르르하게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재정적 측면에서 조세 형평성의 측면에서 빈부격차의 측면에서는 기존 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자력 관련해서 중앙일보는 원자력 60년 원자력 연구원 60년 행사 끝나기 25분 전에 자리 있던 문미옥 차관을 비판하고 있네요. 보상도 대폭 축소되었고 참석자들 쓸쓸한 홀대다 이렇게 지금 반응했다는 겁니다. 맹목적 탈원전 벗어나 합리적 정책 재검토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매일신문은 훈장 포장도 장관 축사도 없었던 원자력 연구원 60주년 행사라고 하면서 정부를 비판하고 있네요. 그런데 국책연구기관 행사에 이 장관이 오지 않았다 이런 문제 삼는 거 이거야말로 정말 문제죠. 하기야 지난 정권 시절에 원자력 진흥을 내세웠던 시절에는 대통령이 참여한 적도 있었을 테고
장관이 당연히 참여했겠죠. 그런데 그 수많은 국책 연구기관들이 연구하는 부분이 국가정책에서 중요하지 않은 것이 뭐가 없겠죠. 그러면 그 연구소를 다 행사 때마다 장관이 다 가야 하나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차관이 갔으면 되는 거고, 또 차관도 국책연구원 행사에 이렇게 차관이 다 돌아다닌다. 이것도 이상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훈장 포장 얘기하는데 지금 이 나눠먹기식 훈장 포장 남발의 문제가 사실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형식적인 훈장 포장을 남발하는 것도 문제고, 또 권력에 좌우되는 이 국책 연구과제 수행도 사실 문제인 거죠. 결론을 주고 연구를 하라고 하면은 말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하여튼 여러 가지 국책연구기관이 필요하지만 또 그 여러 가지 모순도 많고 한계도 많다, 문제도 많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원자력 연구원 60주년 행사 이 장관이 가지 않아서 홀대했다 그러는데 원자력 연구원 예산이 그럼 대폭 축소됐는지 그것을 확인해 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장관이 불참했다든가 훈장 포장이 좀 축소됐다, 이것을 원자력 연구원을 홀대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아마 탈원전 정책을 이제 비판하려다 보니까 이 원자력 연구원 행사의 외형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정부를 비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서울대 이야기인데요. 동아일보는 2명이 PC 나눠 쓰는 서울대 컴퓨터과 인재가 자원인 나라 맞나?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1982년 수도권 정비 계획법에 따라서 서울 등 수도권 대학 정원이 동결됐는데, 컴퓨터공학 복수 전공과 부전공 학생이 한 학년에서 한 50명이 전공이라면 부전공 학생이 늘어나서 200여 명이 이 전공 학생에서는 컴퓨터를 이용하다 보니까 2명이 PC를 나눠 써야 하는 그런 형편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데, 이걸 그 수도권 정비 계획법 이 정원 동결 문제 이걸 지금 들고 나왔는데, 서울대가 컴퓨터 부족한 거 이걸 완비하지 못해서 이게 지금 수도권 정비 계획법까지 들고 나올 문제인가 묻지 않을 수 없네요. 컴퓨터가 이 2명이 한 대를 쓴다 그러면 추가로 한 대를 더 구입하면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게 50대가 있다면 50대를 한 사람이 한 명씩 이용해야 한다면 50대를 더 추가로 구입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그렇게 큰 돈이 들고 서울대가 그 정도 커버가 안 되는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금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기업 실적 악화로 세금 덜 거치는데 초슈퍼 예산 강행할 건가? 라고 비판하고 있네요. 세금은 기업 법인세만이 아니죠. 먼저 한국의 그 지하경제 속에서 탈루되고 있는 그 세금을 찾아서 징수해야 합니다. 강력한 이 세제 개혁을 통해서 탈루 세금을 전부 징수해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부유세 신설해야죠. 그리고 부동산 보유세, 종합부동산 보유세 높여야 합니다. 그리고 금융거래세, 환경세 등 목적세 이런 부분들을 당연히 부과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초슈퍼 예산, 슈퍼 예산도 모자라서 초슈퍼 예산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요. 과연 초슈퍼 예산인지는 OECD 국가의 조세 부담률 비교를 해보면 압니다. 우리나라 조세 부담률이 OECD 국가보다 얼마나 높으냐? 그렇지 않죠. 평균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초슈퍼 예산이라고 하는 말은 부자들의 세금을 더 거둘까 봐 조세 저항을 조장하기 위해서 붙이는 제목이죠. 청년연금과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제동 걸린 이재명표 청년연금 대납, 현금복지 제어 신호탄 돼야 한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보건복지부가 만 18세 청년에게 국민연금 첫 달 보험료 9만 원을 대납해주는 경기도의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사업에 제동을 걸었다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경기도 내 특정이 있느냐 아니라 전국민적 기본소득 개념으로 지급해야죠. 그런데 국가가 이걸 하지 않는다고 해서 지방자치단체가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
이 지방자치단체 재정이 독자적으로 도의회에서 결정해서 집행되는 것인데 정부가 하지 않는 일을 지자체가 한다는 이유로 이것에 제동을 거는 것은 이 사업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방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북 관계와 관련해서 한국경제신문은 가다서다 한 남북관계 끝내야 남 아닌 북에 달린 것 아닌가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김현철 통일부 장관 대북제재 국제공조에서 벗어나 남북한 경협을 밀어붙이겠다는 뜻이다. 이게 남북관계가 가다서다해서는 안 되고 일관되게 가야 한다라고 신임 통일부 장관이 주장한 것에 대해서 비판적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일상적인 남북관계조차 대북제재 틀 속에 묶이게 해서는 안 되죠. 북핵 위기가 고조된 그 상황에서도 1년 반 전 얘기입니다만 개성공단은 가동되었습니다. 박근혜 정권이 이것을 일방적으로 중단시켰죠. 금강산 관광의 경우 남북 교류나 국민의 관광권을 박탈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사전 안전 조치라든가 이런 준비를 서로 남북 간에 서로 협의를 통해서 이 금강산 관광을 열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지금 수천 명이 해외로 나가고 있는데 가까운 곳에 그 경치도 좋고 또 가까운 거리에 이 관광을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걸 전부 미국의 일일이 이 심사를 받고 허가를 득하고 이런 방식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이런 정도는 일상적인 남북 교류 문제는 미국의 종속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자주성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규제와 관련해서 한국경제신문은 디지털 광고 회사 반발 불은 규제 샌드박스 진상 밝혀야 한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규제 샌드박스마저 공무원의 소극 행정 탓에 무력화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규제 샌드박스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열어놓을 수는 없는 것이죠. 이 헌법과 법률을 전면 부정하는 이런 무정부주의를 용인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규제 샌드박스라고 해서 어떤 기업이 기업 활동을 하고 영업 활동을 하게 되면은 그 규제 샌드박스만의 문제가 아니죠. 특히 환경과 관련된 문제는 다른 지역, 다른 법률 다 저촉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어떻게 무정부주의처럼 전혀 정부의 통제, 공무원의 이 제재 통제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재벌 대기업 관련해서 한국경제신문은 걸리기만 해보라는 기업인 학대 누가 부추기고 있나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주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갑작스런 타계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적폐청산이기도 하지만 이건 범죄 행위에 대한 수사나 재판을 기업인 학대라고 말한다면 이 법 앞에 평등한 원칙을 부정하는 것이죠. 그런 논리라면 지금 감옥에 있는 5만 명에 달하는 재소자들 그리고 지금 수사나 재판받는 모든 피의자들이 국가가 학대하는 겁니까? 학대한다고 항변할 수 있겠죠. 물론 그것이 자기가 학대받는다고 생각하면 재판에서 다투는 것이고 재판을 다투지 않으면 거리에 나와서 집회 시위를 하든가 저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기업인들의 이 조사가 기업인을 학대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 이전에 범죄 행위를 정말 눈 감아줬기 때문에 전혀 기업인들이 자유롭게 범법행위를 했는데 지금 적폐청산 과정에서 기업인들에 대한 수사나 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학대하는 것을 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법률에 따라서 진행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자본시장 관련해서 매일경제신문은 글로벌 투자자에 아직도 신흥국 취급받는 한국 자본시장의 제목의 사설에서 경제 펀더멘털을 강화하고 한국 경제 위상을 효과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 재무부는 자산 1조 달러를 운용 중인 세계 최대 국부 펀드인 정부 연기금 펀드 글로벌의 채권 포트폴리오에서 한국 등 10개국의 현지 통화로 발행한 채권을 제외하겠다 이렇게 발표했다는 겁니다. 이 경제 펀더멘털이나 위상 홍보 부조리보다는 한국의 통화 운용이나 자본시장이 미국의 통화 정책이나 달러에 너무 예속된 탓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화의 가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세계 자본시장에 있어서
이 어떤 그 화폐로서 세계 화폐로서의 그런 권위를 갖고 있지 못하는 이유가 너무 달러에 종속돼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한미 정상회담 관련해서 매일경제신문은 트럼프 만날 문 대통령 일방적 설득보다 한미 공조 다지기를 바란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미국 정부는 비핵화 전까지 대북 제재를 유지하려고 한다. 그런데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등 남북 경제협력 재개를 원하는 우리 정부와는 다른 태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문화일보는 한미 부인 동반 단독 정상회담 북핵 협의 걱정된다. 이게 단독으로 협상을 해야 되는데 부인을 대동하고 협상한다는 것은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뭐 이런 우려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주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미 관계에서 남한이 중재안을 과연 제시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중재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데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그 미국 입장에 서 있거나 한미 공조를 얘기하면서 미국의 대리인 역할을 한다면 지금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대리인 역할을 한다 뭐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한미 동맹, 한미 공조를 계속 얘기하면서 한반도 비핵화의 과정에서 북미 협상에 있어서 한국이 중재 역할을 하든 조정 역할을 하든 한다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미국의 입장에 서 있는 것 아닌가. 특히 제재와 관련해서는 확실하게 미국 입장에 서 있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일상적으로 교류했던 남북 교류조차도 미국의 대북 제재에 포함시켜버리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라면 북미 간의 관계에서 한국이 과연 중재가 가능하겠느냐. 북한 입장에서 한국의 중재라고 하는 것이 결국 미국 입장을 대변하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청년 실업 관련해서 문화일보는 취업 시즌 닥쳤는데 청년 체감 실업률 최악인 현실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세금으로 만드는 일자리는 느는 반면 고용의 질은 오히려 더 떨어져 투자 활성화와 노동 유연성이 요구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기 둔화 시기에 투자 활성화는 과잉 중복될 가능성이 높죠. 경기가 둔화되고 세계 경제가 둔화되고 수출도 안 되고 내수 시장도 지금 굉장히 얼어붙어 있는데 투자를 활성화한다고 해서 생산된 것이 팔리겠느냐 수출되겠느냐 이렇게 우리가 반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투자보다는 직접 지불을 통해서 내수 활성화가 더 현실적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청년 실업률 해소를 위해서는 탄력 근로제 확대를 통한 노동시간 연장이 아니라 최저임금을 인상해서 소득을 높여주고 그래서 내수시장 소비 구매력을 높여주고 노동시간을 단축해가지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년 체감 실업률이 최악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정책의 문제다. 이렇게만 갈 것이 아니라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민노총 관련해서 문화일보는 폭력 조사받고 단체 인증샷 찍은 민노총의 법치 조롱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국회 무단 진입을 시도했고 폭력 시위를 벌였다. 공공근용물 침입과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조사받은 서울 세대문 경찰서를 나서면서 민노총 수석부위원장 등이 인증샷을 찍으면서 법치를 조롱했다. 이렇게 지금 비판하고 있습니다. 인증샷 찍은 거 경찰서 앞에서 그럼 가시거리일 수는 있습니다만은 이 사설까지 쓰면서 이렇게 본질을 오도하는 침소봉대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장시간 노동과 산재가 빈발하는 노동 현장에서 탄력 근로제 확대 실시가 가져올 임금 삭감과 과로, 산재, 특히 과로사와 산재 사망률의 위험성을 나몰라라면서 국회 담장 무너진 것만 부각시키는 것. 이거는 본질을 도외시하고 드러난 현상만을 가지고 민노총을 공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묻고 싶네요. 2019년 4월 10일 수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